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요즘 그 고관절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합니다.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고관절 주변으로 통증이 오는데요.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고관절 증상이라는 게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고관절이 아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관절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분류하고 하기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환우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 분류를 한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좀 쉽고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굵은 질병만 좀 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관절에 나타나는 증상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고관절 증상이 아니고 고관절 주변에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고관절 괴사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고관절염하고요. 괴사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고관절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점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모양도 흉해지고 좁아지죠. 그러면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되죠. 그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게 힘들다든지 이쪽으로 체중 지지가 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리를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과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젊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병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좀 많이 맞아도 이렇게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괴사증인데요. 이 골괴사 혹은 그 무혈성 괴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에도 마찬가지 거의 골관절염하고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사진은 뭐 여러분들께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그 대퇴골두라고 해서 허벅지 뼈 대퇴골두가 되고요. 여기 보면 약간 좀 비어 있는 듯이 보이시죠? 예.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진을 보게 되면 스테이지별로 보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MRI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전문의 선생님은 요 단계까지는 굳이 MRI를 권하지 않습니다. 아프긴 뭐 무지 아파요. 근데 요 단계부터 들어가게 되면 MRI를 찍어보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요때부터는 관절의 제한이라고 해서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다리를 옆으로 벌려보게 하는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MRI를 찍고 MRI를 찍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수술을 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와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관절 면에 직접 뼈끼리 부딪히지 않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요 면, 이게 그 입술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와순, 비구순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충돌해서 잘 다쳐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파열이 오거든요. 파열이 오게 될 때 뭐 대충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니까 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쉬워 보여요. 실제로 칼로 열고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어떤 뭐 근육도 좀 뚫고 실 넣어가지고 꿰매고 아마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좀 앞으로 당길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꼬맵니다. 제자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구순에 파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이미지대로 우리 전문의께서 시행을 해서요. 얘를 단단하게 잘 고정해서 묶어주죠. 그러니까 마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왔을 때 묶는 거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테크닉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원인에 대한 원인요법, 그러니까 원인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원인요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줄여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고관절이 아픈데 보시면 아픈 증상은 여러 가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특히 고관절 주변으로 많이 아플 수가 있는데 어디가 아프냐면 앞쪽이 아파요. 보시면 여기 다 일단 먼저 보시죠. 그 다음에 옆쪽, 그 다음에 뒤쪽, 완전 엉덩이 쪽, 허리 쪽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미지 이 영상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근육을 빼보면 고관절 골두, 그러니까 이 전면이죠. 전면에 근육을 올려보면 앞쪽, 사타구니 앞쪽이 아플 수가 있고요. 혹은 여기 그 옆 앞에 골반 앞쪽 뼈가 있는데 이 주변이 아플 수가 있어요. 혹은 옆에가 아플 수가 있고요. 혹은 엉덩이 뒤쪽, 여기를 뼈를 빼보면 이 고관절 위쪽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혹은 여기 골반하고 이 척추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게 고관절하고 연관되어서 아플 수가 있고, 이거는 단일하게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 두어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저 좀 볼게요. 그래서 안테리얼 쪽 앞쪽에서 아픈 그런 경우는 보통 고관절 자체에 이상으로 많이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기는 고관절 괴사라는 것도 있고, 관절염에 대해서 되게 아주 참 무섭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관절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받거나 소염제 치료, 약을 먹거나 주사를 쓴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디를 하게 되냐면 인공관절을 수술을 시키죠. 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도용하는데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계속하고, 요거는 뭐냐면 아까 보는 그 라브럴 테어, 그러니까 라브럼 테어라고 그래서 관절두죠. 여기 이 부분, 요거 꼬매주는 이 부분, 이게 문제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좀 다리를 억지로 찢었다든지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역시 여기도 잘 보시면 물리치료, 소염제, 약물, 그러니까 안티인플라멘터리라고 해서 소염치료, 그다음 소염치료 약이죠. 그다음 주사,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수술 같은 경우는 깨매져요. 네, 그럼 리페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있고, 또 다음 한번 가보죠. 이건 스트레스 골절인데 이거 의외로 좀 많습니다. 연세자신 분들한테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뼈 모양만 변형 이렇게 이탈만 안 했다 그러면은 수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혈성 괴사라고 보시면 골두에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 이 혈관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혈관이 재기능을 못하면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관절도 모양이 말 그대로 이제 괴사 현상이라고 하죠. 그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아주 심각하고 여러 단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요건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못 걷겠고 너무 힘들고, 얘는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첫걸음에 좀 많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좀 걷는 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 또 많이 걸으면 또 아파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러모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바로 이제 무혈성 괴사증이다. 골관절염하고 이 무혈성 괴사는 이 관절면 일반 슬관절염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불편한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이게 조금 전까지 보셨던 게 앞쪽 통증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라테랄, 그러니까 요 바깥쪽, 옆쪽 부분 통증인데요. 요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점액낭염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멈출게요. 요 푸르딩딩한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뼈하고 주변 조직하고 부딪혔을 때 손상이 갈까봐 물주머니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몸에 되게 많습니다. 관절 주변에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좀 붓는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물리치료, 약물로 한 소염제, 그 다음에 주사를 하고요. 뭐 이건 넘기고요. 그다음 뒤쪽이 아픈 경우인데 이거는요 엉덩이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근육이 이렇게 있죠. 여기 독수리 오용지처럼 생겨먹은 근육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근육을 넣었어요. 큰 근육을 하나 떼봅니다. 떼보면 요 안에 여기 이상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독수리 오용제라고 저는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변으로 중요한 신경들이 다 주행을 해요. 움직여요. 근데 이 신경이 신경이 해주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여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신경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의 문제, 곽인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병적인 요소가 생기게 되면은 그게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꼭 엉덩이 속 통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통으로 오인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수술은 거의 안 하고요. 물리치료 하고요. 물리치료. 그 다음에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염제, 염증이 있다고 발견되면 소염제를 좀 처방하고 주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가보죠. 다음 거는 뭐냐면 지금 봤을 때 천장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시면 일반적인 요통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딱 빼보면요. 근육을 다 빼죠. 지금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 척추 맨 아랫뼈예요. 척추 맨 아랫뼈인데 요 리가멘트를 뜯어내보면 압니다. 요 면이 천장관절이거든요. 여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협착증 증상 오시는 연세자신 분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가끔 나타나요. 통증이 아주 묘하게 이런 부위로 나타납니다. 꼭 요통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드롬, 천장관절염이라고 확진 내리기 전에 천장관절 병적 신드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요건 요 부분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치료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전 설명했네요. 또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고관절이 아프게 되면 제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관절 가장 심각한 건 사타구니 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파. 그리고 옆에가 아프고 엉덩이 뒤까지 아파.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쪽이 아프냐 안 아프냐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앞쪽이 아픈데 고관절 증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번 척추에 문제가 있는데 요추 1번, 2번, 주로 2번인데 이쪽 부분에서 약간 근육에 긴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이 가래톳을 타고 이렇게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고관절 증상은 딱 찝어서 아파요. 근데 그냥 가래투스를 타고 아프고 막 이런 데가 아파.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떠냐면요. 앉은 자세, 그러니까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보라.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들어보라 그러면은 못 들어요. 들게 되면 이 주변이 꿈뻑하고 아파요. 아플 때 어디가 아프냐면, 요 앞쪽 부분에 요 앞쪽 다리 부분이나 아니면 특히 여기 옆에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있는데 이것도 고관절 증상으로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상태가 그 상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북으로 돌려서요. 이걸 넘겨놓고 여러분 치료를 하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에 접근해서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을 원인요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증요법이라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요법은 뭐냐면 보통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수술이나 아니면 확정된 약물이 있어요. 완치를 위한 약물. 그 약물에 의해서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원인요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원인요법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장점은 원래대로 피드백 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수술을 예를 들자면 인공관절을 한다 그러면 관절면이 너무 상해서 안 좋았는데 관절면을 멀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새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은 고관절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했다 그러면은 일단 회복 기간이 엄청 길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깁니다. 그리고 그 고관절은 체중 지지를 잘 받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허리에 버금갈 정도라고 보통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보다 보통 요즘 15년 뭐 이렇게 말은 쓰는데요. 실제로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명이 짧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대증요법이라고 있어요. 대증요법은 뭐냐면 원인을 잘 알아내지 못하고 또 원인 자체에 대한 접근 방법이 원인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죠. 그 접근 방법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증상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감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증상을 개선시키고 좀 기침이 심해 기침을 좀 가라앉히면서 며칠 지켜보다 보면은 감기 증상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대증요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도 마찬가지로 대증요법이 있습니다. 대증요법은 소위 약물이나 주사 같은 것이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그 운동치료 뭐 그런 것들도 대증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전기신경치료에 대해 좀 말씀드리는데요. 전기신경치료는 통증을 개선하고 또 개선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대증요법의 장점 전체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대증요법이라는 것은 수술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개선을 시켜서 결국 나중에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다만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기간을 길게 끌었는데 증상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 개선이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하는데 애를 먹죠. 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증요법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마다 개선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증요법을 잘 받고 계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 외적인 방법을 했는데 한마디로 한 달, 두 달 해도 여전히 계속 아파, 더 힘들어. 그럼 수술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전기신경치료 잠깐 아까 언급드렸지만 통증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자를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그 힙 조인트 인절이냐 아니면 힙 조인트 주변의 머슬의 인절이냐를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하는 방식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힙 조인트 인절을 안 보고 있어요. 이분은 뭐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이렇게 저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게 할 거예요. 아픈가 안 아픈가? 어제 그제 밤이셨죠? 네. 어제 그제 밤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굉장히 아프셨다는 거죠. 그죠? 네. 무지 많이 아팠대요. 소위 그 트라켄트 위쪽, 메디우스나 미니머스 그 TFL 있는 그쪽으로 여기 있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힙 조인트냐 아니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피지컬뿐만 아니라 반듯하게 앉아보십시오. 요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 때 안 아프죠? 저건 멀쩡한 다리니까 안 아파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통증 자체가 다리를 들 때 아파요. 아픈 부위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잡았을 때 고관절 증상하고 매우 유사하게 앞에서부터 옆에까지 이렇게 둘러서 아파요. 그리고 다리에 힘을 못 주는 거지. 근데 그게 이분의 증상인데요. 이 직전 병원에서 MRI 찍고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라는 그 말씀까지 들었나? 아무튼 이분 표현대로라면 판을 크게 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기신경치료라는 거를 저희는 적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증요법이고 통증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그걸 유지시키는 데 일단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를 아무튼 뭘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뭘 합니다. 뭘 하고 나서 이분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내리세요. 아까처럼 기대가 좀 되긴 되는데 어떤 요거 좀 자꾸 좀 자 목소리가 좀 늘어져서 이상한데 이해해 주십시오. 당연할 거고 아까 다리를 올릴 때 아프셨잖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올라가는데 아직은 좀 뻐근하네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까 뜨끔하는 거하고 네, 지금 그거 없죠? 없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세네 번만 해보시죠.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첫날 치료가 이렇게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6월 20일 날 오셨던 분이신데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를 한 건데 그 다음날 제가 바로 오라 그랬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봅니다.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밖에 안 뵙는데 어제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다시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문제 없으면 한 일주일 뒤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리 들어보십시오. 다리. 이건 당연히 안 아프실 거고 뒤에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통증은 좀 덜한데요. 이 안에 이게 마치고 하는 거. 옆에가 빠진 것 같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양반 다리가 안 되면 비구순 마비, 비구순 파열이나 뭐 다른 부분을 염려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그렇게 자 이분은 그 어제 치료하고 나서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고 깔끔하게 좋아지는 않아요. 전기신경치료가 한 번에 확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억제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프긴 해도 어제보다 훨씬 덜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까지 도출된 게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치료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 접근 방법이 이렇게 아무튼 뭘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둘째 날 결과를 지켜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하셨네. 다리 똑같이 살짝 들고요. 무릎 구부려 보십시오. 자 이것도 새로운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발을 밑으로 바닥에 안 닿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를 해보게 할 거예요. 보통 아픈 경우에는 이게 안 됩니다. 내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펴보세요. 쭉 어떠세요? 예. 네. 그러면 자 각도 좀 바꾸고 한번 다시 또 앉으셔가지고 한 번만 더 확인 좀 해볼게요.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제가 이분한테 해드릴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보시죠. 아주 좋으십니다. 이거 한번 올려보시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레이드가
얘가 100이라면 얘가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심스러워. 조심스러운 게 좀 있고 아직 조금 찝찝하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멘트 좀 할게요. 여러분, 전기신경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사실 영상을 준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신경치료가 모든 환자한테 유의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치료 그 자체가 그냥 쉽게 나온 치료는 아니고요. 현재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전문의 포함해서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신경치료는 통증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기능을 개선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기존의 다른 치료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건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고 단점이 있어요. 치료를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기간이 좀 있습니다. 몇 주 혹은 한 달 뭐 그 정도의 기간을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 또 하나 이거는요 외과의의 수술 솜씨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련도 차이 이걸 적용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고관절 증상 치료에서 통증 개선, 기능 개선을 위한 면으로 보면 100명이 왔을 때 대략 70명 이상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대신에 문제는 그 70명 이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숙련도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추천드리는 분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몇 개월씩 혹은 1년씩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나머지 다 해보는 거죠. 했는데도 여전히 불편하고 점점 더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기신경치료 한번 받아볼 만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제가 다시 서두로 넘어가서요. 고관절 주변 증상의 대부분은 여러분 고관절 자체의 이상이 아니시고 고관절 주변의 엉덩이 통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상에서는 찾기는 어렵고요. 핸드폰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컴퓨터로 먼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보는 저희 그 영상이에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게시자 이름이 있습니다. 전기신경치료학회 WCNE 하고 여기 이미지가 있죠. 아무거나 눌러 보십시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유튜브 상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있죠. 예,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공부하는 곳인데 환우분들이 워낙 많이 여쭤보셔 가지고 지금 일반 환우분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카페로 바꿔놨어요. 간단히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옛날에는 여기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어가지고 지도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요. 여기 게시판 메뉴들 보면 신입회원 보면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로 나뉘어져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번거롭지만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찾으시면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입하고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네이버에서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전기신경치료학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튜브 말고 여기 오시면 전기신경치료학회에서 여기 그 카페가 있죠. 이거는 저기 유튜브 상에 하는 거고, 요 학회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그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